이번에 작가위원장이 됐고요. 전에는 신앙송위원장도 했고 축구국가위원장도 했거든요. 2014년에 하늘문학에 등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송도 좋지만 시를 쓰는 것도 좋거든요. 시집도 내시고 월간 하늘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도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부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대회 선언. 대회 선언은 이운구 대회 준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회준비위원장 이운구입니다. 지금부터 하늘문학 제3회 전국 시낭송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마이크 보기 준비해주세요. 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점만 해주시겠습니다. 음악이 있나요? 아까 성악가님 계셨는데요. 성악가님께서 선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그럼 순국 선열 및 작고 문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자, 애국시 낭송이 있겠는데요. 앉아주세요. 이강주 신미역 시모델님은 세계 각국에서 시낭송 패션쇼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국 시낭송가 시모델로 국외 선양을 하며 국내에서도 행사에 많은 초청을 받고 있는 시낭송가 모델입니다. 신미역 모델님은 방송에 많이 나오시고 요즘 뜨고 있는 시니어 모델 강사이기도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이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룩한 축복의 땅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이강철 한라에서 백두까지 뻗은 민족의 기사 5,000년 역사의 아름다운 나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 우리는 희망을 이끌어 간다. 말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이제는 이별하고 싶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까이. 서로 눈인 사이에 웃음꽃 핀다.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사회적 거리 실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이여라. 네,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Please make 70 million people become one. 이강철 한만년 유구한 역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동방의 등불 코리아. 일제의 탄압과 6.25 전쟁의 고난을 잊고 강인한 의지와 하늘의 도움으로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기적의 나라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리. 혈맥을 이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라까지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혈맥을 이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라까지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Please, Korea, be the light of the world.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위기인데 우리 다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영원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철 시인님께서는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서도 많이 하시던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특히 어느 나라에서 했을 때 감명 깊었나요? 뉴욕 카네기홀에서 저희가 MC를 보면서 애국 신앙송을 태극기 들고 했을 때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시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파 싸움으로 극한 내리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 돼서 또 세계 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일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코로나 시절에
자랑스러운 한국인하고 시를 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낭송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럼 우리 신미옥 시인님께서는 모델이시면서 어떻게 시를 낭송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옆에 이강철 회장님이 스승님이시고요.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뭐 저와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도 힘든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예, 지금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많은 기도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용시도 좋지만 애국시를 많이 낭송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발행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발행인님께서 발행인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헌일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도 추워졌지만 시국이 지금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났습니다. 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교통도 요즘에 열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파업이라고 해서 낭송에 신청하신 분이 3분이나 교통관계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낭송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예, 분명한 것은 낭송한 만큼 결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실수 없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낭송이라는 낭송문화로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낭송은 시에 옷을 입히고 시에 맞는 노래를 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시를 이해하고 낭송하기까지는 큰 산을 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실수 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멀리 지방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행사를 주관한 발행인으로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원문학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이시기도 하신데 발행인도 하시죠. 또 시낭송도 하십니다. 상도 타셨어요. 그래서 시낭송의 조예가 많으십니다. 이번 낭송대회를 주최하신 것도 우리 김동수 발행인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나왔으니까 기빈 소개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입니다. 소꿉친구고요. 백남한 시의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장춘열 교수입니다. 낭송가의 큰 별이시며 제 스승이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강주희 숭실대학교 주임교수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추경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하고 많이 친분 관계 있고 좋은 관계인 우리 고현자 대서문학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낭송가수님, 명인 낭송가수입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윤숙길, 시담시담 힐링 낭송의 대표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자리부터 가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순이 낭송하시며 오늘 2부 사회를 보실 분입니다. 원주에서 왔습니다. 우리 금방 낭송하시는 한인순 제2대 대산 수상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옥천 우리 주관이신 상임고민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서광식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본사 시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 보니까 우리 이종원 제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순의 사무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표 영상국가위원도 오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이강철 우리 낭송가님 지금 낭송하시고요. 다시 박수 한번 이강철 낭송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비록 감사합니다. 이태규 시인님, 아유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후 시인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이 자리는 물론 대회는 대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것은 낭송의 틀을 만든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여기서 대상, 인기상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낭송을 통해서 시를 이해하고 시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매제 입사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께서 오신 거를 수고스럽게 생각하셔서 김성수 발행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사가 있겠는데요. 백남환 구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의장 백남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도시 마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낭송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일찍이 김동수 발행인과는 같은 물을 먹고 같은 고기를 마시면서 어릴 때 수학을 같이 했던 친구이자 저의 벗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온 것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의 강소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화예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문화예술이 충만된 국가를 잘 사는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것이 충만했을 때 잘 사는 국가에 어디에서 지지 않는 국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써 여기 와서 삶과 죽음, 자연, 또 한편으로는 생정이라는 가치에서 오만 가지 일어난 것들을 시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시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면서 희노애락을, 한편으로는 슬픔을, 한편으로는 즐거움을 또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존재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줄 것이고 여유를 주는 크나큰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날도 중요하지만 남은 날도 귀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축사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옥촌 주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원래에 되면 시 해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십니다. 시집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셨어요? 네. 몇 번 쓰셨어요? 내가 시집을 쓴 거는 경구시비라고 하는 책은 6,000편을 썼어요. 네. 신앙송을 좋아하시고 아끼는 낭송팬 여러분, 그리고 이 저희를 만들어 애쓰시는 한옥문화 각보진과 대형 여러분 심심한 사이를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시문학회는 물론이고 문학단체가 아닌 단체에서도 신앙송을 단골 메뉴로 여기저기 삽니다. 그만치 시가 우리 국민들의 인기 분봉이 되는 예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청아한 목소리로 음료를 넣고 고조 장단을 가미해서 향기를 대가하는 우아한 노래입니다. 문학에서 시는 모든 장르의 꽃이지요.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고와야 공덕으로부터 각광을 받는 것이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꽃의 향기를 뽐내야 합니다. 꽃은 제 품격대로 가진 향기 그대로 발산하지만 낭송은 시를 읊는 일이기 때문에 낭송가의 재량에 따라 향기가 천차 만별의 순도를 빛냅니다. 네, 향기가 정말 뿜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단체 사진도 찍어야 되고 화장실도 또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만 가겠습니다. 심사위원 주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떨릴 거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평상시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먼저는 시 이해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시 이해와 표현은 30점을 주는데요. 자, 거기에 포함된 부분은 시를 이해하게 되면은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감성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감성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축사에도 말씀하셨지만 고조장단 강약, 그 다음에 문율과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음보 조정도 해야 되고 또한 어미 처리도 해야 되고 앙독 조절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적 기법 많이 배웠을 겁니다. 스승님께.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가지고 잘 표현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자, 암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어 하나 틀리면은 상위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는을 을로 표현했거나 할 경우에는 점수가 마이너스 됩니다.
여러분들 떨리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나 혼자 낭송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낭송을 할 때에 사람 얼굴을 봐버리면 까먹어요. 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에 관중의 머리 위에 3cm를 보세요. 그러면 관객들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떨리지 않거든요. 얼굴을 쳐다보면 한 사람 보면 아는 사람 보면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발음, 호흡, 발성 이 부분에도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낭송을 할 때에 관객들의 표현, 관객들의 느낌 이 부분이 10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 교수님께 정말 시 낭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네요. 자, 심사평은 심사위원장 장충렬 교수님. 자, 이번에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낭송가 이순희입니다. 겨울의 문턱으로 오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수놓았던 가을의 낙엽도 이별을 하고 이제는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추울수록 사랑의 체감 온도는 2배로 올라간다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로 체감 온도를 높여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후끈후끈 사랑의 온기가 가득 찹니다. 사랑은 열기와 함께 여러분들은 시를 통해 행복과 사랑의 선물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오늘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긴장 마시고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시를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올문학 제3회 전국 신앙송대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 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낭송하실 분은 정옥건님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상에서의 며칠 나태주 예절한 종이 창문 그리 달빛 한 줌이었다가 바람 부는 들판의 키 큰 미루나무 잔가지 흔드는 바람이었다가 차마 소낙비일 수 있었을까. 겨우 옷자락이나 머리칼 적시는 이슬비였다가 기약 없이 찾아든 바닷가 민박집 문지방까지 밀려와 칭얼대는 파도소리였다가 누군들 안 그러랴 잠시 머물고 떠나는 지상에서의 며칠 이런저런 일들 좋았노라 슬펐노라 고달팠노라 그대 만나 잠시 가슴 부풀고
들고 설렜었지. 그리고는 오래고 긴 정막과 애달픔과 기다림이 거기 있었지. 가는 여름 새끼 손톱에 스며든 봉숭아 빨간 물감이었다가 잘려나간 손톱 조각에 어른되는 첫눈이었다가 눈물이 고여서였을까 눈썹 깜짝이다가 눈썹 두어 번 깜짝이다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8번, 22번 동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연화님께서 나중해 주시겠습니다. 심현화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시에서 5시 사이 도정환 3번 나무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혼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불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다음은 이순키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육탁, 배한봉, 새벽 업한장, 어선에서 막 쏟아낸 고기들이 바닥바닥 바닥을 치고 있다. 육탁 같다. 더 이상 칠 것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샘의 바닥.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나도 한때 바닥을 친 뒤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 육탁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 치면서 알았다. 도다리, 광어, 우럭들도 바다가 다 제 세상이었던 때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무덤 속 같은 검은 비닐 봉지의 입을 열자 고기 눈 속으로 업한장 알전구 빛이 심해처럼 캄캄하게 스며들었다. 아직도 바다는 새 싱싱한 공포 앞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닫을 수 없는 작고 둥근 창문 늘 열려 있어서 눈물 고일 시간도 없었으리라. 고이지 못한 그 시간들이 연분을 풀어 바닷물을 저토록 짜게 만들었으리라.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집 창문도 저렇게 늘 열려서 불빛을 흘릴 것이다. 지하도에서 옆 대합실에서 칠 바닥도 없이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잠깬 그 작고 둥근 창문도 소금보다 눈부신 그 불빛 그리워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캄캄한 방문을 열고 나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 봉지부터 마중할 새끼들 같은 새끼들 눈빛 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참가자이신 김기래님. 김기래님, 네. 편복 이 역사 광명을 배반한 아득한 동굴에서 다 썩은 들보라 무너진 성체 위 너 홀로 돌아다니는 가엾은 박쥐여 어둠의 왕자여. 쥐는 너를 버리고 부잣집 곳간으로 도망했고 대붕도 북해로 날아간 지 이미 오래가라. 검은 세기의 상장이 갈갈이 찢어질 긴 동안 비둘기 같은 사랑을 한 번도 속삭여보지도 못한 가엾은 박쥐여 고독한 유령이여. 앵무와 함께 종알되어 보지도 못하고 딱따구리처럼 고목을 쪼아 올리도 못하거니 만호보다 노란 눈깔은 유전을 원망한들 무엇하랴. 서러운 주교일사 모두의 일코민의 이빨을 가르며
종족과 회를 이뤄도 갈 곳조차 없는 가엾은 박쥐여 영원한 보헤미안의 넋이 제 정렬에 못 이겨 타서 죽는 불사조는 아닐망정 공산 잠긴 날에 우로 새는 두견새 흘리는 피는 그래도 사람의 심금을 흔들어 눈물을 짜내지 않는가. 날카로운 발톱이 암사성의 연한 간을 노려도 봤을 너희 먼 조선의 영원했던 한 시절 역사도 이제는 아이누의 가게와도 같이 서러워라. 가엾은 박쥐여 멸망하는 혈에 운명의 재단에 가늘게 타는 향불마저 꺼졌거든. 그 많은 새 짐승에 빌붙일 애교라도 가졌단 말인가. 상금조처럼 고운 뺨을 재롱에 팔지도 못하는 너는 한 토막 꿈조차 못 꾸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거니 가엾은 박쥐여 검은 화석의 요정이요. 다음은 5번 왕위희님 나오셔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기철. 내 몸은 낡은 의자처럼 주저앉아 기다렸다. 병은 연인처럼 와서 적처럼 깃든다. 그리움에 발담그면 병이 된다는 것을 일찍 한 사람은 현명하다. 나 아직도 사람 그리운 병 낫지 않아 낯선 골목 헤맸대. 등신아 어깨 때리는 바람소리 귓가에 들린다. 별도다도 가슴 뛰지 않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꽃잎 지고 나서 옷깃에 매달아둘 이름 하나 있다면 아픈 날들 지나 아프지 않은 날로 가자. 없던 풀들이 새로 돋고 안 보이던 꽃들이 세상을 채운다.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삶보다는 훨씬 푸르고 생생한 생. 그러나 지상의 모든 것은 한 번은 생을 떠난다. 저 지붕들 얼마나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을까. 이 흙먼지 밟고 짐승들 병아리들 다 떠날 때까지 병을 사랑하자. 병이 생이다. 그 병조차 떠나고 나면 우리 무엇으로 밥 먹고 무엇으로 그리워할 수 있느냐.
그 앞에서 낭송하시는 분들은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잡담이나 혹시 이런 거, 뭐 잡담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조금 삼가해 주시고,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귀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시는데 핸드폰은 다 무음이나 진동으로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8번의 6번의 윤소리님의 낭송을 듣겠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 정일근. 모란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둘의 밥상,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둘의 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둘에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둘의 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 사랑 둘에 먹고 싶다. 다음은 7번 김보경님의 연송을 듣겠습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빛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 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중심,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우리가 다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땀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람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활위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너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용기, 기쁨, 신으로부터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끌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이 감지 비탄이란 오름에 갇힌 사람은 비록 20세랄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나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다음은 9번 안준영님입니다. 어머니의 강, 그 눈물. 이영춘. 밤마다 갈리 부서지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상처난 심장에 여울물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한 생에 온통 달빛 속 같으시더니 아직도 마른 한 구석 눈물이 고여 그토록 많은 눈물 밤마다 길어내십니까? 늘 가을 잎새처럼 젖어 떨고 있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날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깃털 빠진 상처뿐입니다. 간밤에는 별이 지고 어머니 숨결처럼 고르지 못한 민풍이 문풍지를 흔들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작은 가슴에 큰 불씨로 살아계신 어머니. 깜빡이는 등불 앞에 어머니 신랑 같은 한 생애를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꾸 당기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안개 속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번 임정자님. 님
님의 침묵 한용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입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길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힘없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길아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할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번 이미경님. 회상 한강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천지에도 남은 것들은 많았다. 그의 늦봄 널브러진 지친 시간들을 밟아 으깨며 어김없이 창은 밝아왔고 흉몽은 습관처럼 생시를 드나들었다. 이를 악물어도 등이 시려워 외마디 소리처럼 단 결려올 때 분말 같은 햇살 앞에 그저 눈 감으면 끝인 것을 텃새들은 겨울부터 아니 그전 겨울부터 아니 그전 겨울부터 목 아프게 지저귀고 있었다. 때론 비가 오고 때론 개었다. 새끼 식사는 한결같았다. 사는 일이 거대한 장례식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린 동생의 불안감은 언제나처럼 총탄과 수류탄으로 울부짖고 있었고 그 틈에 우뚝 살아남은 영웅들의 미소가 의연했다. 그의 늦봄 나무들마다 날리는 것은 꽃가루가 아니었다. 부서져 꽂히는 희망의 파편들 오그린 백바닥이 이따금 베어 피 흘려도 봉쇄된 거리 벗겨진 신한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상지에서 떠밀려온 원치 않은 꾼들이 멍든 등을 질벅거렸고 그 하늘, 그 나무, 그 햇살들 사이 내 안에 말라붙은 강바닥은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모든 것이 남은 천지에 남은 것은 없었던 그의 늦봄. 다음은 12번 김혜련님.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다음은 13번 양정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같이 가볍게 지지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20알 빈 논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였음에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다음은 14번 김미수님입니다. 곡장의 신화 신석정. 바다도 넓은 금만경 들은 눈이 모자라 못 보겠다 노래하신 당신과 우리들의 이 기름진 땅은 아득한 옛날에 양반과 벼슬아치와 조정가비와 아전떼들의 북새 속에서 그 뒤에 을사조약에 따라붙은 동척회사와 가와노상과 노부지상과 중추원 창리와 외놈의 통변들의 등살에 묻혀 격양가도 잊어버린 벙어리가 되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들이 대대로 이어 살아왔더란다. 서러운 옛 이야기 짖을대며 동진강 굽이굽이 흐르는 들을 그 무서운 악몽이 떠난 지 20해가 되었다 하여 우리 할아버지들이 피맺힌 옛 이야기를 잊지 말아라. 대표
태평양을 건너왔을 지리산을 넘어왔을 모악산을 지나왔을 다양한 햇볕이 흘러간다 하여 우리 할아버지들이 땀이 배어든 이 몽근 흙을 잊지 말아라. 그 언젠가는 이 기름진 땅이 우리 눈물겨운 소작인의 기회로 하여 그 높은 격양가로 메마른 산하를 울리고 미국 보리와 불뿌리로 연명하던 그 서럽고 안쓰러운 이야기는 동진강 푸른 물줄기에 실려 아득한 신화로 남겨두자. 다음은 15번 김창영님입니다. 역사 신석정.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소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람이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언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은 것이다. 발도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절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로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창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헐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되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빗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16번 이국선님입니다. 국물 신달자 메르치와 다시마 무와 양파를
들판을 달인 콩물로 국수를 만듭니다. 바다에 쓰라는 소식과 들판의 뼈저린 대결이 서로 몸 섞으며 사람의 혀를 간지리는 맛을 내고 있습니다. 바다는 흐리기만 해서 다리가 없고 들판은 뿌리로 버티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하지만 피가 졸고 때가 잦아지고 서로 뒤틀거나 베베 꼬여 증오의 끝을 다 사귄 뒤에야 고요의 맛에 다가옵니다. 내 남편이란 인간도 이 국수를 좋아하다가 죽었지요. 바다가 되었다가 들판이 되었다가 들판이다가 바다이다가 다 속은 넓었지만 서로 포개지 못하고 포개지 못하는 절망으로 홀로 입술이 짓눌러 눈 감았지요. 상징적으로 멸치와 양파를 섞어 우려낸 국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바다만큼 들판만큼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몸을 우리고 마음을 끓여서 겨우 섞어진 국물을 마주보고 마시는 나는 그의 국물이었습니다. 다음은 17번 김남혜님입니다. 파리로의 넋으로 해방 14돌에 보내는 노래 신석정. 깃발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깃발 속에 목 놓고 부르던 만세소리, 꿈이 왔다고 부르던 만세소리, 나라를 찾았다고 부르던 만세소리, 원수가 떠났다고 부르던 만세소리. 상기도 은은히 들려오지 않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마음도 파리로의 깃발 속에 더욱 굳은 우리들의 진주와 백두산이 솟아 한라산에 뻗친 모습으로 압록강이 흘러 낙동강 700리가 굽이 찌어가듯 다시 봤던 하늘의 금빛 뱃살, 원강으로 무늬지는 현란한 속에 조금 4292년의 면면한 자랑이여 온갖 서름도 가난도 참아온 연례도 때로이는 비바람 눈보라도 이룩한 새 나라의 발걸음으로 짓누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깃발 속에 우리들의 뜨거운 가슴마다 역력히 맺혀있는 만세소리 들으며 파리로의 넋으로 파리로의 감격으로 다시는 우리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가리지 말게 하라. 다음은 18번 이서진님입니다.
대답이 없다. 배한봉. 아버지 하고 불렀다. 대답이 없다. 대문 여는 소리만 듣고도 왔느냐 하시더니 마당에 서서 몇 번 불러도 방문 열리지 않는다. 나는 아직 이 정막을 믿지 못한다. 방문을 열자 사방에서 빌려나오는 아버지 냄새. 어둑한 시간을 껴입은 정막이 부재의 깊이를 보여줄 뿐 한수한 세간살이와 몇 벌의 외출복.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불쑥 손을 내밀 것 같은 아버지. 하늘이 어두워 들리지 않는 것일까? 대답이 없다. 실은 아버지도 큰 소리로 답하고 싶을 것이다. 대답은 존재 증명의 방법. 부르고 대답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이제 알았냐고. 부재의 깊이를 껴입은 정막이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린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오냐. 아버지 냄새를 껴입은 침묵이 환청처럼 사각의 방 모양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빈지. 옷장에서 낡은 장식장 서랍에서 등글개에서 아버지 손때가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는 빈지.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정막을 믿지 못한다. 달빛은 누렇게 변색된 아버지 일기장을 읽고 나는 딱 한 번만 더 듣고 싶다. 그 대답을. 다음으로 19번 김은정님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다음은 20번 위경숙님입니다. 인연 서 문명 꽃을 향하여 피어난 다시 인연 서설 문병남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눠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각기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정한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늬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에 애뜻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연분도 가시덤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에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번 주영옥님입니다. 사평역에서 곽재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소인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독방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독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줄의
우리들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르싸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소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다음은 23번 정영호님입니다. 별 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아있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어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새, 프랑시스장 라인을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이슬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이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교회다. 네, 정용호님, 네, 오늘 경험 삼아서 다음 내년에는 행복하게 해서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약속해 주세요. 네. 다음은 24번 신영옥님입니다. 별까지는 가야 한다. 이 기차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다른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걷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든 마을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숲과 나무에 깃들인 삶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목 쉬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가슴으로 들어와 마침내 꽃이 되는 걸 아는데 나는 쉰해를 보냈다. 미움도 부둥으면 노래가 되는 걸 아는데 나는 반생을 보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볕을 만졌다. 이제 햇볕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 별을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느린 그늘이 넓어 마침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쌓이는 골목을 지나 성사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가야 한다. 다음은 25번 심영희님입니다. 월훈 박용래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감기 속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꼴과 해가 노릇골이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웹단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스토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긴 밤입니다. 웹단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푸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기새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깃들하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 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장오지 문살에 돋는 월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번 박승덕 님입니다. 고향 박두지. 고향이란다. 내가 낳아서 자라난 고향이란다. 그 먼 눈 날려 힘쓸고 별도로 떨던 밤에 어딘지도 모르며 내가 태어나던 곳, 집자리에 떨어져 첫손 치던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란다. 청룡산 옛날같이 둘리워 있고 우러르던 옛하늘 푸르렀어라. 구름 피어오르고 송아지 울어물고 마을에는 제비떼들 지들대건만 막새랑 복술이랑 옛날에 놀던 동무 다 어디 가고 둘이만 나루터러 거칠어졌네. 20년 흘렀는가 덧없는 세월. 뜬구름 돌아오듯 내가 돌아왔거니 푸른 하늘만이 일처럼 포근해줄 뿐 고향은 날 본 듯 안 본 듯하여 또 하나 어디엔가 그리운 고향. 마음 못내 서러워 눈물 져 온다. 엷은 가을볕 애로운 산기슭에 아버님 무덤. 산딸기 빨갛게 열매져 있고 그늘진 나무 하나 안 서 있는 곳. 푸른 새도 한 마리 와서 물지 않는다. 석죽이랑 산국화랑 한 묶은 산꽃들을 꺾어다 놓고 아버님 부를 수도 물 수도 없이 한나절 빈 산에 목매여 본다. 어쩌면 나도 와서 묻힐 기슭에 뜬구름 바라보며 호젓해 본다. 다음은 27번 박미화님입니다. 고추 김기태 지하도 그 낮게 구러진 어둠에 눌려 그 노인은 언제나 보이지 않았다. 출근길 매일 그 자리 그 사람이지만
만나는 건 늘 빈 손바닥 하나, 동전 몇 개뿐이었다. 가끔 등뼈 아래 숨어 사는 작은 얼굴 하나, 시멘트를 응고시키는 힘이 누르고 있는 흰 얼굴 하나. 그것마저도 아예 안 보이는 날이 많았다. 하루는 무덥고 시끄러운 정오의 길바닥에서 그 노인이 조용히 잠든 것을 보았다. 등에 커다란 알을 하나 품고 그 알 속으로 들어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곧 껍질을 깨고 무엇이 나올 것 같다. 철검 같은 등뼈가 부서지도록 기지개를 하면서 그것이 곧 일어날 것 같다. 그 알이 유난히 크고 위태로워 보였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보다 더 우렁찬 숨소리 나직하게 들려오고 웅크려 알을 품고 있는 어둠 위로 종일빛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28번 최동엽님입니다. 여강 아리랑 이내 정숙자 여강 백리 천년의 물길 실력사 수병의 얼굴 비친다. 황포도 때 푸른 물결 영월루 여강의 먹물 가나 목은 이생님 세상 노래 짓는데 이내 정숙자 여인의 하늘 없는다.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비가 오려나 천둥번개 치려도 마감산에 먹구름이 몰려든다. 여주 황합산 기슭에 선악단지 한참인데 당신의 편리 받을 날 하늘 거칠 날 없네.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고 한백년 아무려면 못하느나 한치 건너 두치인데 장수 100살 살려는데 뭘 그리 보치는가. 온 누리 하늘가 정만 쌓아놓고 인정 없이 떠나간니마. 정만 남겨놓고 떠나가니 눈물이 여강인가. 아무려면 무엇이 다르나 한치 건너 두치. 100살 장수 살려는데 뭘 그리 보치는가.
다음은 29번 이주희님입니다.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은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억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총무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30번 박정민님입니다. 김기림.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북 자주 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가마귀도 따라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소리쳤다. 그런 날은 하며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가 그 늙은 버들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이렇게 해서 28분의 낭송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